여러분, 저는 지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70살이 넘어서도 눈빛이 맑고 따뜻한 분들이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60대에 벌써 얼굴이 굳어지고 말씀이 차가워진 분들도 계셨습니다. 처음엔 그게 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살았고,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그런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똑같이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더 부드러워지고 어떤 사람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모습은 나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만드는 것이라는 거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편안하게 머물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조금씩 멀어지고 있나요?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더 좋아지는 사람과 더 나빠지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80세가 넘어서도 손주들이 매주 찾아오는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큰 집에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손주들이 할아버지 댁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는 손주들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셨거든요. 꾸중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조용히 말씀하셨죠. 그래,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은 자식들이 명절에도 오기 싫어하는 분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괜찮은 분이었는데 말이죠. 만날 때마다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못 사냐?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자식들은 의무감으로 왔다가 빨리 도망가듯 떠났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이도 비슷했고 경제적 형편도 비슷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 분은 평생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고 다른 분은 평생 자기 이야기만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해 계속 열려 있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안으로 점점 닫혀가는 길입니다. 열려 있는 사람은 늙을수록 따뜻해지고 닫혀가는 사람은 늙을수록 차가워집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나이가 들면서 차가워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의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때는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과거는 점점 아름답게 미화되고 현재는 점점 못마땅해집니다. 젊은 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세상은 점점 낯설어집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갇혀 있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방식, 평생 믿어온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깁니다. 다른 방식, 다른 생각은 틀렸거나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 대화가 될 리 없습니다. 대화는 나누는 것인데 그들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셋째, 그들은 자신의 불만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자식들이 불효한다고 생각하고 사회가 노인을 무시한다고 분개합니다. 그 불만은 점점 커져서 모든 것을 불평으로 보게 만듭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경직되지 않았거든요.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굳어진 겁니다. 마치 물이 얼듯이 말이죠.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따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여전히 배우려 했습니다. 손주에게서도 배우고, 책에서도 배우고, 새로운 것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70세에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젊은 사람들의 음악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 자체가 중요했으니까요. 둘째,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야. 내 방식이 유일한 방식은 아니야라고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그들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조용히 존재할 뿐입니다. 셋째, 그들은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큰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햇살, 손주의 웃음, 오래된 친구의 전화.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절대 차갑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 들어 짜증이 많아졌습니까? 예전 같으면 넘어갔을 일에도 화가 납니까? 주변 사람들의 작은 실수가 견디기 어렵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뭔가 가르치고 싶어집니까? 혹시 그렇다면 지금이 멈춰 설 때입니다. 성격이 굳어지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일어납니다. 오늘 조금 짜증내고, 내일 조금 불평하고, 모레 조금 고집 부리고,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일단 굳어지면 다시 부드러워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80대에 그런 유혹을 느꼈습니다. 젊은 학자들이 제 이론을 비판할 때 제 안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내가 평생 연구한 건데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아, 나도 굳어지고 있구나.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젊은 학자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들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옳을 수도 있다고, 내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존심이라는 게 이상하게 예민해집니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지키려다 보면 오히려 존중받지 못하게 됩니다. 역설이지요. 진짜 존중받는 노인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존재합니다. 필요할 때 조용히 지혜를 나누고 필요 없을 때는 조용히 물러섭니다. 젊은 사람들이 실수해도 참고 기다립니다. 그들도 배우는 중이니까요. 우리도 젊었을 때 실수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의무감으로 찾아오는 노인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노인입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환경이나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가장 따뜻한 노인 중 한 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도 물려주지 못했고 좋은 집도 마련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자식들뿐 아니라 손주들, 이웃들, 옛 제자들까지 모두 와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생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했거든요. 가진 것 없어도 나눌 줄 알았고, 힘들어도 웃을 줄 알았고, 남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걱정했습니다. 반면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은 큰 재산을 물려주셨는데도 자식들이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절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평생 돈으로는 많은 것을 주셨지만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거든요. 무엇이 남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남겼느냐가 남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따뜻한 마음은 사람들 기억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고요? 간단합니다. 매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짜증 많은 노인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온화한 노인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을 매일 하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그냥 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인가? 대부분의 잔소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평화롭고 우리가 말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젊은 사람들을 볼 때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시대가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기성세대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도 지금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관심이 사라지면 마음이 죽습니다. 마음이 죽으면 몸만 살아있을 뿐입니다. 저는 90세가 넘어서도 새 책을 읽었습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려 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고집불통 되는 거 어쩔 수 없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매일, 매 순간 선택하는 겁니다. 고집불통이 되는 건 쉽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만 살면 됩니다. 남의 말 안 듣고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변화를 거부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외로워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건 어렵습니다. 매일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짜증나는 걸 참아야 하고, 이해 안 되는 걸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고,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따뜻해집니다. 사람들이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큰 불행은 외로움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불행이고, 건강이 안 좋은 것도 불행이지만,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만나러 오지 않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은 대부분 우리 스스로 만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밀어낸 겁니다. 차가운 말투로, 끝없는 잔소리로, 이해 없는 태도로 밀어낸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부만 물으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든 일은 없고,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조언하려 하지 말고, 비판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했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자존심 상하니까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이웃에게 인사하십시오. 무뚝뚝하게가 아니라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작은 친절을 베풀고 작은 관심을 표현하십시오. 오늘 날씨 좋네요. 건강하게 지내시죠?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듭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따뜻한 노인들은 모두 작은 것에 신경 썼습니다. 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작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 잡아주기, 길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하기,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괜찮으세요? 한마디 건네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차가운 노인들은 작은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까지 인사가 뭐 그리 중요해? 나도 바쁜데 남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무시하다 보니 관계가 사라졌습니다. 관계는 큰 사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순간들의 축적입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관심이 쌓여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의 노년을 따뜻하게 만들거나 차갑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왜 곁에 있습니까? 의무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서입니까?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사람들이 의무감으로 곁에 있다면 뭔가 바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면 내일도 미룹니다. 내년으로 미루면 영영 못 바꿉니다. 성격은 습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굳어져서 성격이 됩니다. 그러니 성격을 바꾸려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작은 습관을 바꾸십시오. 짜증나는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왜 이렇게 못해? 대신 수고했어 라고 하십시오. 요즘 젊은 것들은 대신 요즘 젊은 사람들도 나름 힘들겠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비판하고 싶을 때 한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비판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하는 건가? 대부분의 비판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평화롭습니다. 가르치고 싶을 때 참으십시오. 누구나 가르치려 하지만 배우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의 가르침은 대부분 환영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말이죠.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요. 정말 필요할 때만, 상대방이 원할 때만 조심스럽게 조언하십시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관대하십시오. 완벽한 노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 짜증낼 수도 있고, 가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조금씩 더 따뜻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조금씩 더 부드러워지려고 애쓰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저도 100년을 넘게 살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짜증날 때가 있고 여전히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아, 내가 지금 굳어지고 있구나.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경계하며 삽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해질 기회입니다. 진짜 강함은 힘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포용하는 겁니다. 딱딱한 것은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휘어집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진짜 힘은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이해하는 힘, 포용하는 힘, 기다리는 힘,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목소리 크게 내는 게 힘이 아닙니다. 주먹 쥐는 게 힘이 아닙니다.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 필요할 때만 손 내밀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저는 많은 강한 노인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으니까요. 삶의 무게, 경험의 무게, 진심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강요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만듭니다. 진실하게 살았는지, 정직하게 살았는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았는지, 그것이 무게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게를 가진 노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억지로 존중받으려는 노인입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노인입니까?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평생 남을 헐뜯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험한 소문이 돌아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욕해도 그 할머니는 절대 함께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하셨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답답해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가장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요. 그분 앞에서는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 다른 데 가서 떠벌리지 않으셨으니까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통곡했습니다. 특별히 큰일을 하신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평생 조용히 신에 있게 사셨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했습니다. 진짜 영향력은 큰 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작지만 일관된 행동에서 나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영향력을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에게,
손주에게, 이웃에게,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짜증 많은 노인을 보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저렇게 되는구나. 무섭다. 그리고 늙는 게 두려워집니다. 반대로 따뜻한 노인을 보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도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멋지다. 그리고 나이 드는 게 기대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두려운 미래를 보여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특히 손주들에게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손주들은 우리를 보면서 늙는다는 게 뭔지 배웁니다.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하면 손주들은 배웁니다. 늙으면 저렇게 불행해지는구나. 우리가 따뜻하고 평화로우면 손주들은 배웁니다. 늙어도 행복할 수 있구나. 어떤 걸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가장 강력한 교육입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특별히 뭘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삶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책 읽는 모습, 새로운 것 배우는 모습, 사람들과 따뜻하게 대화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제가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적인 유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유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느냐,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느냐, 이런 것들이 진짜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오늘 어떤 말을 하느냐, 오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것이 우리의 유산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빨라집니다. 제가 70살 때도 빨랐고, 80살 때는 더 빨랐고, 90살 때는 더더욱 빨랐습니다. 이제 100세가 넘으니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불평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며 보낼 것인가? 사람들을 밀어내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끌어안으며 보낼 것인가? 딱딱하게 굳어갈 것인가, 아니면 부드러워질 것인가? 이 선택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다시 해야 합니다. 오늘 따뜻했다고 내일도 자동으로 따뜻한 게 아닙니다. 내일도 또 선택해야 합니다. 모레도 선택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 선택해야 합니다. 힘들까요? 네, 힘듭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치 있는 일은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힘든 길을 걸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거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가치 있습니다. 따뜻한 노인이 되는 것,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노인이 되는 것, 그것은 모든 힘듦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외롭게 늙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도 곁에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늙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비록 아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 행복은 운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평생에 걸쳐 하루하루 작은 선택들을 쌓아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서 가족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줄 겁니까? 내일 아침 이웃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할 겁니까? 다음 주에 자식이 전화하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노년을 만듭니다. 후회 가득한 노년이 될지, 감사 가득한 노년이 될지는 이런 작은 선택들이 결정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100년을 넘게 살았어도 이 질문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질문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따뜻한 사람인가? 차가운 사람인가? 열린 사람인가?
다친 사람인가? 사랑받는 사람인가? 외로운 사람인가? 그리고 그 답에 따라 하루를 사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성격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십시오. 나는 따뜻한 노인이 되겠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노인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이룬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매일의 실천입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미소, 작은 인사, 이런 것들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달라졌구나. 주변 사람들도 알아챕니다. 요즘 밝아지셨네요. 요즘 편안해 보이세요. 요즘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가 따뜻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짜증을 내고, 어떤 날은 잔소리를 하고, 어떤 날은 차갑게 대합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실패했으면 인정하십시오. 아, 내가 오늘 좀 심했구나. 그리고 가능하면 사과하십시오. 아까는 내가 좀 그랬다. 미안해. 이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과 못하면 관계는 점점 나빠집니다. 사과하는 게 약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강한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건 진짜 강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절대 사과 못합니다. 자존심에 매달리죠. 나이가 들수록 사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나이에 누구한테 사과를 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나이는 사과 안 해도 되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20살도, 50살도, 80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사과받았으면 용서하십시오. 남을 용서 못하면 우리 자신이 괴롭습니다. 분노와 원망을 안고 사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실수하는데.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저도 평생 용서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것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게 저를 힘들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하나씩 내려놨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붙들고 있는 게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100년을 넘게 살았지만 그래도 짧습니다. 원망하고 분노하며 살기엔 너무 짧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과거의 상처를 되씹으며 보낼 겁니까? 아니면 현재의 축복을 누리며 보낼 겁니까? 혼자 외롭게 보낼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보낼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무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환경 탓, 운 탓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저는 오늘도 선택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기로, 열린 마음을 가지기로,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매일 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사람이 전부라는 것.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 우리를 사랑한 사람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곁에 머물게 하려면
우리가 따뜻해야 합니다. 차가우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떠납니다. 반대로 따뜻하면 사람들이 옵니다. 부르지 않아도 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왜 곁에 있습니까?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서입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만약 아무도 곁에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십시오. 연락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한 늦은 게 아닙니다. 제가 90세에 화해한 친구도 있습니다. 50년 넘게 안 만나다가 화해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하니 좋더군요. 왜 진작 만나지 않았을까 후회됐습니다. 그래도 만난 게 다행이었습니다. 안 만났으면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상대방도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미안했어. 보고 싶었어. 사랑해.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마십시오. 자주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이 말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왜 이래? 너 때문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런 말들은 줄이십시오. 이 말들이 관계를 차갑게 만듭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관계를 만듭니다. 따뜻한 말은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차가운 말은 차가운 관계를 만듭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따뜻한 말보다 차가운 말이 먼저 나올까요? 습관입니다. 평생 해온 습관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말이 관계를 따뜻하게 할까? 차갑게 할까?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처음엔 힘듭니다. 습관적으로 차가운 말이 튀어나오려 합니다. 그걸 참아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참다 보면 습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따뜻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학자였으니까 논리적이고 비판적이었죠.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엄격했습니다. 잘못하면 바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지적하는 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오히려 격려하는 게 더 잘 가르친다는 거요. 그래서 조금씩 바꿨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잘한 걸 칭찬하려 했습니다. 비판하기보다 격려하려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게 쉬울 리 없죠. 그런데 바꾸고 나니 학생들이 달라졌습니다. 더 열심히 했고, 더 행복해했고, 저를 더 따랐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따뜻함이 힘이라는 거요. 차갑게 억누르는 것보다 따뜻하게 격려하는 게 훨씬 강력하다는 거요.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맞아. 나도 좀 차가워지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상황 때문이야 라고 변명하고 싶으셨나요? 솔직해지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솔직해야 합니다.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은 못 속입니다. 만약 지금 차가워지고 있다면 인정하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정하고 바꾸려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오늘 저녁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내일 아침 이웃에게 밝게 인사하십시오. 모레 친구에게 전화해서 안부 물으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쌓다 보면 변합니다. 한 달 후면 조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1년 후면 많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몇 년 후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따뜻한 노인이 되는 것, 그것은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도 80대에 바뀌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 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나는 따뜻한 노인이 되겠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노인이 되겠다. 이 약속을 매일 아침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한 번에 완벽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100년을 넘게 살면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차갑고 무서운 노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노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따뜻한 노인이 되십시오.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어 하는 노인이 되십시오. 손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십시오. 이웃들이 존경하는 어른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유명해지는 것,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성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따뜻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